네, 이제 수사경찰, 교통경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사경찰은 출제 빈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하고, 마약은 그래도 출제 비중이 있기 때문에, 마약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리를 하면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수사경찰과 교통경찰을 할 거예요. 교통경찰은 주로 법에서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론에서는 가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사경찰 보면은 먼저 여러분 교재 340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 340페이지 보시면은 1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작년도 성지 문제인데요. 수사 실행의 5대 원칙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화면에 보시면은 수사 실행의 5대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완전 감식으로 추리한 검사.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1번 보면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이거는 난이도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개념을 이해를 잘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수사 1번 보세요. 수사자료 감시 검토의 원칙 하면은 이 수사자료 감시 검토의 원칙이 제일 끝에 한번 보세요. 수사의 기본 방법 중에서 제1조건입니까? 아닙니다. 제1조건이 뭐예요?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바로 이거잖아요. 수사자료 완전 수집의 원칙이 제1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걸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요. 적절한 추리 원칙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 시에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합리적 판단을 하고, 그리고 추측은, 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추측은 수사 결과에 대한 확정적 판단이므로, 추측은 수사 결과의 확정적 판단이므로 신뢰성이 검증된 증거를 바탕으로 추측을 하여야 한다. 수사 결과에 대한 확정된 판단은 사실 판단 증명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검정적 수사, 화면 한번 볼까요? 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사방실이죠. 사방실. 수사상 결정, 수사방법 결정, 수사실행.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자리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3번도 틀렸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려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교재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경찰 수사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사 진행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장 청구는 사법경찰관이 직접 판사에게 할 수 있다. 예, 영장 신청은 가능하지만 청구는 아직 검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6번. 자,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 자, 2번은 왜 틀렸습니까? 자,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전에 피처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진행하면 위법이다. 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일단 압수수색을 하고 사후에 영장 제시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가능한 경우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 하면 안 되고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에 피의자 신문 중에 제출된 압수물에 대하여 피의자 신문조서의 압수물 취지에 기재함으로써 압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압수조서에 가름할 수 없다, 있다, 대신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왜 틀렸습니까? 자, 네 번째는요. 압수수색 영장은 사법경찰 관리 명의로 검사에게 신청합니다. 사법경찰 관리는 영장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사법경찰 관리관이 영장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번, 4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7번 문제 보면은 성질 문제가 되겠는데, 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하면 왜 틀렸냐면,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컴퓨터 통신, 인터넷, 로그 기록 자료는 어떤 걸 틀린 거예요? 자,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지금 요 3번에 관한 질문 여기 있어요. 3번에 관한 질문을 잘 보면은 수사를 위해 통신사실 확인 자료 중에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가 뭐예요? 다음 각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거예요. 여기 보면은 2조 11호 과목하고 4조 과목하고 사목 중에 실시간 추적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개가 요게 다음 각호, 여기 두 가지가 다음 각호, 요게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체적인 내용, 과목과 사목 중에서 실시간 추적 자료는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게 다음 각호, 요거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잖아요. 아, 요거는 나와 있죠? 요거는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죠.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 사실 확인 자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대신에 컴퓨터 통신, 인터넷 로그 기록 자료는 이게 들어갔으니까 틀린 거예요. 이해가 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3번이 틀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과학수사와 관련되어 있는데, 자, 시체 현상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 법의학에서 먼저 사체 초기 현상은 체온의 하강, 시체 건조, 각막의 혼탁, 시체 얼룩, 시체 부듬이고요. 사체 후기 현상은 자가용의 부패, 미라, 시체 밀랍, 베코라, 사태 침전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9번에 1번에 보시면은, 자, 9번에 1번에 보시면은 뭐예요? 혈액 침전 현상으로 오겠죠? 혈액 침전 현상은 바로 뭐예요? 시체 얼룩을 말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죠? 혈액 침하 현상으로 시체 얼룩, 화면 보면 시체 얼룩으로 나와 있어요. 자, 시체 얼룩과 제일 끝에 한번 보세요. 자가용해는 모두 시체의 초기 현상에 해당된다. 자, 시체 얼룩은 사체 초기 현상이 맞아요. 자가용해는 후기 현상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리고 자, 2번에 보면 시체 얼룩의 색깔이 있죠. 일산화탄소 중독사는 선홍색 맞아요. 청산가리 중독사는 어떤 됩니까? 예, 청산가리 중독사도 선홍색이 되는 거예요. 칠판 한번 보세요. 일산화탄소, 청산가리 중독사는 모두 선홍색을 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공기통이 좋고 20도, 30도 사이에서 습도는 60에서 66% 활발히 진행되는 부패. 자, 부패하고 세 번째 줄 끝에 시체 밀랍은, 자, 부패와 시체 밀랍은 모두 사체 후기 현상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3번 맞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부패와 관련된 문제고요. 피부에 대한 수분이 충분히 정지되어 몸의 표면의 섬유성을 잃고 건조해주는 시체 밀랍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부패와 시체 밀랍은 모두 사체 후현상 맞아요. 그런데 뭐가 틀렸냐면 이게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중간에 피부에 대한 수분 보충이 정지되어 몸의 표면의 소변성을 잃고
건조해지는 시체 밀랍, 이거는 시체 밀랍이 아니고 시체 건조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부패와 시체 건조는 모두 후기 현상이라 하면은 틀리는 거예요. 시체 건조는 촉이고 부패는 후기다. 이 말이에요. 틀린 부분은 뭐가 틀렸어요? 시체 밀랍은 하면 안 되고 시체 건조는 모두 후기다.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약 보면은 우리가 마약류라고 하잖아요. 마약류. 자, 마약류 하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거는 뭐예요? 대마는 마약류에는 속하지만 마약에 속한다 그러면은 틀리게 됩니다. 대마는 마약류에 속하지 마약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약은 천연마약, 반합성마약, 합성 환해마약이 있어요. 천연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인 다 외워야 됩니다. 반합성은 뭐예요? 이 천연마약에서 추출한 것, 천연마약에서 추출한 것을 반합성마약입니다. 그 천연마약이 없으면 반합성마약은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두 문자가 있죠? 포키몬은 혜태 코코아를 먹는다. 그죠? 포키몬은 혜태 코코아를 먹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합성마약은요. 합성마약은 두 개 매로 두 번 패니까 아프다. 매가 두 개잖아요. 두 개 매로 패다. 두 개잖아요. 두 번 패니까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걸 환해마약은 합법적인 의약품이기 때문에 불벌입니다. 처벌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코데, 코데솔, 코데잘, 유코데, 후리코, 아티본. 코데인이 들어가면 안 돼요. 코데인은 여기 있어요. 코데인은 반합성 마약에 속합니다. 여기 코데인이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은 대표적으로 한각제, 각성제, 억제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각제는요, 한각제는 L자 매로 네번 패다. L자 매로 사, 네 번 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각성제는, 또는 뭐 크게 자연스럽게 두 문제를 만들기 힘들었어요. 자, 않게는 애매하다. 뭐 그렇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억제제다, 억제제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마는요, 대마초, 대마수지, 대마수지 기름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앵속이 뭐예요? 앵속은 천연마약이죠. 아편은 뭡니까? 아편도 천연마약이었어요. 마약이에요. 이 두 가지는 천연마약이고, 여기서 추출한 것들, 바로 밑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반합성 마약이 된다. 그래서 아편을 가지고 모르핀을 만들고, 모르핀을 가지고 헤로인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야셨죠? 그래서 또 위에 있는 천연 마약이 있고, 나머지는 반합성 마약이다. 그래서 반합성 마약은 천연 마약에서 추출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인 한각제, LSD, 사이로사이빈, 메스칼린, 페이오테가 있어요. 자, LSD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어디에서 추출하느냐면 곡물의 곰팡이나 보리 맥각에서 추출하고요. 산모에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성분을 가진 한각제가 바로 LSD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일로사이빈 버섯이 있습니다. 거기서 추출한다. 그래 보시면 되고, 메스칼린과 페이오테는 선인장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인장인 페이오테에서, 선인장이 영어로 페이오테잖아요. 그래서 선인장인 페이오테에서 성분을 추출해서 만든 것이 메스칼린이고, 페이오테는
선인장에서 추출한 메스카린을 합성해서 만든 것이 페이오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GHB, 물복, 최근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우리 성범죄, 데이터 강간 약물로서 많이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뽕이나 GHB는 성범죄에 많이 악용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강간 약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색깔이 없고 냄새가 없어요. 맛은 있다. 짠맛이 난다. 맛은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색깔이 없고 뭐예요? 냄새가 없는 거예요. 자, 물뽕은 음료수에 몇 방울 타서 마신다 해서 물뽕이고 보통 10분에서 15분쯤 되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속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은 24시간 이내에 이 약물은 24시간 이내에 인체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후 추적이 어렵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24시간 이내에 모발이나 소변을 채취해서 증거를 확보해야만이 나중에 입증하기가 수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바가 있습니다. 야바는 발천은 힘이 솟고 밝기에 좋은 날이다라고 합니다. 순도는 20, 30% 높다 하면 안 돼요. 낮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필로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복용하면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을 정도로 한각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원재료가 뭐예요? 화공약품이죠. 화공약품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밀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헤로인은 어때요? 헤로인은 안정적인 밀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천연마약이 있어야만이 헤로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재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양귀비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365일 달려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헤로인은 안정적인 제조, 밀조가 어렵고 바로 야바는 화공약품이 재료이기 때문에 1년 365일 안정적으로 제조가 가능한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MDMA, 엑스터시가 나옵니다. 이거는 1949년도에 독일에서 식욕 감퇴제로 개발되었지 촉진제로 개발되었다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도리도리 클럽 마약, 포옹 마약 이렇게 많이 지칭을 하고요. 주로 테크노, 라이브, 파티방 이런 젊은 사람들이 노는 문화입니다. 여기에서 물을 자주 마시는 행위를 하게 되면 바로 MDMA를 복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의심이 가능하죠. 그리고 MDMA 자체는 중독성이 없어요. 근데 시중에 파는 MDMA는 다른 약품과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중독성을 가진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러미나가 있습니다. 러미나는 기침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진해 거담제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되는 것이 러미나가 되겠다. 그 청소년 사이에 소주 등을 타서 마신다 해서 정글 주스라고 한다. 정글 주스 하면은 러미나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카리소프로돌입니다. 자, 카리소프로돌. 다른 말로 S정이라고 합니다. 자, S정은요, 골격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고, 가다 사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온몸이 뻣뻣해지고, 뒤틀리고, 혀 꼬부라지는 소리를 하는 것. 이게 바로 S정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 345페이지 마약 10번 문제를 보시면 돼요.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입니까? 예, 2번이, 적절한 것은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은 왜 틀렸습니까? 향정신성 의약품. 자, 러미나는 덱스트로메트로판, 강한 중추신경계 억제 진해 작용이 있으며 의존성과 독성이 강하다. 러미나는 의존성과 독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마약류 분류나 합성 마약은 헤로인, 옥시코드, 하이드로폰. 이거는 반합성 마약이죠. 그렇죠? 자, GHB는 무색, 무치, 짠맛이 나는 액체로 맞죠? 제일 끝에 정글 주스는 GHB와 관계없죠. 러미나와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11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러미나에 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봅니다. 자, 중수신경계 작용하여 골격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다. 만에 사용하면 사망까지 이른다. 이거는 뭐예요? 카리소프로도 S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12번 문제. 옳은 것으로 낀 것은. 자, 기억은 맞습니까? 마약이라 하면 양귀비 앞편 대마. 자, 대마는 마약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GHB는 무쇠, 무치, 짠맛이 나죠. 무미 가면은 틀려요. 산무는 LSD가 됩니다. GHB는 이무가 되는 거예요. 맛은 있습니다. 자, 틀렸고. 디귿은 맞아요. 자, 그리고 니에로 왜 틀렸습니까? 코카인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속합니까? 마약에 속하는 거예요. 자, 미염도 맞고 피여분이 틀렸습니까? 환의 마약은 코데나, 코데잘, 코드솔, 코데인, 코데, 세코날 등이 있다. 코데인은 반합성 마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하고 미음 3번이 정답이다.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교통경찰도 바로 넘어갑니다. 교통경찰은 사실 이론에서 나오는 거는 거의 없어요. 정말 가끔씩 한번 튀어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이론과 관련된 내용은 출제가 잘 되지 않고 단지 관련 판례에 대해서 많이 출제가 된다. 물론 뭐 자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잊을락 하면 판례가 한 문제씩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판례는 사실은 형법처럼 판례를 뭐 설명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시고 또 익혀두시면은 맞추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경찰 판례 위주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간단하게 책에 나와 있는 거 348페이지 2번 볼까요? 348페이지 교통경찰 2번 문제입니다. 자, 도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도로가 아닌 것은 몇 번입니까? 예, 바로 3번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도로교통법상 도로하면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리고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도로를 말하고 유로도로법에 의한 유로도로가 있고 또 농어촌 도로가 있죠. 그죠? 그런데 대학교 내에서 캠퍼스 안에 차가 다니는 길 있잖아요. 그건 대학 내 도로가 있잖아요. 그런 도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군이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충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50페이지 보면은 1번 정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보충 내용 보면은 교통정리 4대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네 가지. 교통군 단순화 원칙에서 단자 동그라미 하세요. 도로 능률, 도자 동그라미 하시고, 교통기해, 기자 동그라미 하시고, 우선, 우자 동그라미 하세요. 그래서 우도를 단기간에 돌다. 우리 제주도 가면 우도 있잖아요. 저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차를 가지고 들어서. 그래서 우도를 단기간에 돌다. 그렇게 해서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네 가지 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교통사고 처리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자, 교통사고 특징들이 나와 있죠. 우리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발적 사고입니다. 가실이죠. 그 다음에 현장 보존이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로에서 일반적으로 사고 나면은 빨리 조치를 취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고 난 현장을 계속해서 며칠 동안 보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각부가 상당히 어렵다. 요새는 뭐 그래도 나름대로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정각부가 그나마 조금 쉬워요. 그죠? 누가 잘못했는지 가시를 가리기가 쉽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런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죠. 자, 그래서 1번에 교통사고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고의성. 고의로 차를 가지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면 그건 범죄입니다. 그건 교통사고라고 할 수 없죠. 범죄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자, 3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해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음 중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행정, 올바르게 설명한 겁니다. 행정, 법규상 문제는 별로 하더라도 차의 운행 중에 충돌, 접촉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해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는 피해가 발생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피해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교통사고 구성 요건해가 나와 있어요. 반드시 차에 의한 사고라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차에 속하지 않는 것들은 차에 속하지 않는 어떤 그 기계를 통해서 일어난 사고는 교통사고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통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라 해야 되고 피해 결과가 있어야 교통사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상 가실이 있어야 교통사고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의가 있다면 그거는 교통사고가 아니죠. 그거는 이제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교통사고 구성 요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자, 4번 보면 화면 문제 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위험을 인식을 했어요. 위험을 인식하면 뭐합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요. 밟으면 멈추기 시작합니다. 맞죠? 그리고 차가 멈추게 됩니다. 자, 브레이크를 밟고 제동 시작, 짧은 거리는 공주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동 시작해서 멈추는 이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그러고 이 두 개 합친 것을 정지거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4번 문제를 보면은 안전거리에 관한 설명이다. 갈로 속에 들어가는 용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자, 운전자가 위험을 느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자동차가 제동되기 시작하기까지 사이의 주행거리를 뭐라 그럽니까? 공주거리라 그러고, 자동차가 실제로 제동되기 시작하여 정지하기까지 거리를 제동거리라 그러고, 이 둘을 더한 거리를 정지거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판례 한번 볼까요? 354페이지. 관련 판례에서 1번 판례를 봅니다. 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죠. 자, 특가법 5조상 도주 차량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제한해야 한다. 특가법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망간 경우죠. 인피사고는 무조건요. 인피사고는 도로냐 아니냐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해야 한다가 아니고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2번 판례도 한번 볼까요?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고 운전자가 자신의 명함을 주고 택시기사에게 피해자의 병원 이송을 의뢰하였지만 피해자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여 이송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사고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했다.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특가법 도주 차량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남아 있어야 돼요. 명함을 줬다고 해서 병원에 가라 그랬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경찰에 도착하기 전에 병원 가지 않겠다. 그런 사이에 운전자가 이탈하게 되면 이거는 도주 차량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명함을 줬다는 이유로 이탈하면 안 돼요. 자, 5번 판례 한번 볼까요?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봅니다. 자,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 처분을 받아 신호 위반 법칙금을 납부하였다면 신호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가실 치사상죄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아니죠. 당연히 물어야 되겠죠. 이건 이거고 이거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칙금을
그거는 신호 위반에 대한 법칙도 나쁘고 또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별도로 처벌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7번 볼까요?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면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 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자,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다 이 말입니다. 뭐 찍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이다. 그러면 횡단보도는 파란색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회전을 하다가 뭐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에, 자, 우회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이거는 신호위반, 사람을 다치게 한 부분은 별도로 하고 신호위반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자, 만약 횡단보도가 파란색이면 우회전 하는 지나가는 차선은 파란색이 되겠죠. 차가요. 횡단보도 파란색이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는 순간 신호등이 파란색 신호등을 어떻게 한다? 받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빨간색이 되면은 빨간색 신호가 되게 되어 있으면 그거는 신호 위반에 해당되는 겁니다. 파란색일 때 우회전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빨간색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회전하면은 그거는 신호 위반에 해당되는 거예요. 빨간색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우회전했으니까 그거는 신호 위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9번 볼까요? 우리 앞에 했던 거 7번은 이해되시겠습니까? 차량 신호등은 빨간색이고 횡단보도는 파란색이니까 횡단보도 파란색이니까 뭐예요? 차는 멈춰야 되는데 우회전하다가 다치게 한 거니까 이거는 신호 위반에 해당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우회전했으니까요. 자, 9번 보면은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 봅니다. 자, 보행자가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녹색등화 전면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하였다면 녹색 등화가 전멸하고 있는 동안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다 해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보호 대상이 당연히 됩니다. 뭐 파란불일 때 횡단하면 당연히 대상이 되는 거고요. 심지어 우리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파란불인데 걷는데 바로 빨간불로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저 횡단하고 있는데 빨간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보호 대상이 된다 하는 거, 대상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사람 다 지나가고 나서 출발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11번을 보면은 작년도 우리 순교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던 판례입니다. 요거는 뭐 사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3번에 보시면은 자, 음주 측정 규정을 위한 강제 처분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음주 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 강제 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강제 처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사소송, 형사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상 강제 처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14번 판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 한번 볼까요? 자, 여러 차례 걸쳐 호흡 측정기 빨대를 입에 물고 형식적으로 숨을 부는 신용만을 하였을 뿐 숨을 제대로 불지 아니하여 호흡 측정기의 음주 측정 수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한 행위는 당연히 음주 측정 불응죄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판례는 결과를 익히시고 결과를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입니다. 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사안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에 집에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해서 피고인이 불응한다. 뭐 음주 측정 불응죄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해당이 되는 거예요. 술을 먹고 운전한 목격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5시간 후에 집에 가서 피고인을 연행한 후에 음주 측정을 했어요. 불응하면은 음주 측정 불응죄가 되는 겁니다. 일단 뭐 5시간 이후에 이제 술을 먹고 운전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목격자가 있으니까요. 5시간 이후에 측정을 했으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응하면은 당연히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8번 한번 볼까요? 자, 일치하는 거 했습니다. 자, 3번 한번 보세요. 아파트 단지 도로 여부에 대해서 경비원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파트 내에 있는 도로는 도로가 아니다? 아니다. 이게 판례예요. 그래서 일치하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음주운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위반죄, 범죄 수사를 위해서 미성년자인 피의자 혈액 채취가 필요한 경우. 자,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동의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동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법정 대리인 피의자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다. 자,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 명문 규정이 있으면 몰라도 없는데, 없으면은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해서 동의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게 판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통경찰도 판례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사실은 판례를 하나하나 사실 요지까지 여러분한테 제시를 하고 수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결론만 좀 잘 기억을 하시면은 뭐 시험 준비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정보경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